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출생으로 줄고 있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반대로 계속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특수학교 학급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밀화가 심해져 학생들이 매일 도로 위에서 3시간씩 보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난 장애 학생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통학버스에 오릅니다. 대전 서구 가수원동을 출발한 버스는 관저등을 지나 유성구 복영동, 관평동 등 1시간 30분 동안 대전 도심 곳곳을 돈 뒤 대덕구 대청호에 있는 학교까지 갑니다. 하굣길까지 합하면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3시간에 이릅니다.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1시간 반을 그냥 버스 타고 벨트 메고 1시간 반을 그냥 앉아있는 채로 가야 되는데. 이처럼 학생들이 머나먼 등굣길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인근에 갈 수 있는 특수학교나 학급이 포화 상태로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개교 당시 34개 학급을 운영하도록 인가받은 대전 가원학교의 경우 12년 사이 49개 학급으로 크게 늘어 전국 두 번째로 과밀화가 심각한 특수학교가 됐습니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까지 모두 교실로 바꿨지만 역부족입니다. 49학급의 학생들이 강당 하나 가지고 지금 그걸 시간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동장 수업을 해야 된다든지. 대전 3,6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1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 지역 내 과밀화된 특수학급은 72개에 이릅니다. 저출생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일반 학생 수와 달리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해마다 늘어 과밀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서남부 권역에 2026년까지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 부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2028년으로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 학생이나 병원 입원 학생을 위해 교사 파견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사이 장애 학생들은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를 애타게 기다리며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정부가 충남대와 건양대 등 지역 5개 대학을 포함해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대해 증원 인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충남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정부는 수정안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대 교수 비대위 측은 정부 건의 전 교수나 의대생들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면 얽힌 실타래를 풀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가 대전에 생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데 이어서 글로벌 항공사인 에어버스 R&D 센터도 대전에 들어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대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잉과 아마존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 경제사절단이 대전을 찾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항공기 시장 1위인 에어버스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의 R&D 연구센터에 대전 유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경우 방산과 우주 R&D 센터를 유럽 이외에 구축하는 건 처음으로 대전시는 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인텔, 에어버스, 그리고 보잉, 파스칼, 머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R&D 센터를 대전에 유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 곧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한 시애틀 경제사절단이 대전을 찾았습니다. 브루스 에러 시장을 포함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과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 대표단 등 70여 명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를 찾아 과학도시 대전의 잠재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대전 기업들과 정부 출연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시애틀의 세계적 기업들과 산학연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카이스트와 워싱턴대 학생 교류 등
공동 연구도 제안했습니다. Well, one of the things we are very interested in i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figuring out how we can use your research and our research to save our planet. And some of the work, for example, that KAIST are doing in terms of batteries. 대전시는 지난 1989년 시애틀과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이후 공동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문화경제 등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경제사절단을 꾸려 오는 6월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는 한편 이 대덕특구와 글로벌 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충남 해안가 지역의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발표한 결과 관리 취약 구간이 19곳, 관리 필요 구간은 3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7개 시군 가운데 태안이 관리 취약 구간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령 3곳, 아산과 서산, 당진, 서천이 각각 1곳이었습니다. 연구원은 태안은 충남 전체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 해안선이 많아 조사 대상이 120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천구는 금강 하구 유입분과 양식장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서산은 가로림만 내측 지역이, 보령은 오천항 지역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았으며 쓰레기 분포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홍성이었습니다. 요즘 스마트 농업이 각광받으면서 농촌 지역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물을 주거나 환기시키는 등 원격 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원격으로 알려주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오이 시설 하우스입니다. 오이는 온도에 민감하고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에 민감해 수시로 하우스 내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우스 내 환경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온도와 습도, 공기질 센서를 설치해 다양한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덕분입니다. 하우스 열고 닫고를 현장에서만 했는데 요즘에는 멀리 나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온도 관리, 환경 관리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준비 중인 스마트팜 통합 관제는 각 재배 시설에 설치된 온도와 습도, 토양 환경 정보, 수분 정보 등을 토대로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배 기술을 농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재배 기술이 뛰어난 농가의 시설 환경과 각 농가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물 주는 시간이나 환기 시간 등 관리 방법을 작목별 전문 지도사가 실시간으로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설 노이 등 과체류 농가 46곳에 센서를 설치했고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2026년까지 100곳의 농가에 센서를 보급하고 관리 작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배 기술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만큼 최근 늘고 있는 귀농인 등 초보 농사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선도 농가의 어떤 온실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존 재배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선도 농가의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팜 통합 관제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아산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을 기념하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성웅 이순신 축제 홍보를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친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친수식에 사용된 물은 이순신 장군이 과거급제 이전까지 살았던 현충사 경내 옛집 우물물과 온양온천 원수가 사용됐습니다. 7년 전 성악가 조수미 씨가 기증했지만 안전기준이 없어 사용하지 못했던 휠체어 그네가 세종 누리학교 놀이터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누리학교에는 지난 2016년 9월 조수미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설치됐지만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고 철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과 조수미 씨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해 안전기준이 마련됐고 이후 교육청이 기존 그네보다 개선된 모델을 구입해 누리학교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착시를 통한 이색 전시부터 신체적 고통과 경험을 미술로 표현한 어린이 미술 기획전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옆으로 납작하게 눌려 있고 파란 안경을 쓴 남성은 위로 길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앞으로 볼록 튀어나온 듯 보이지만 가까이 살펴보니 안으로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물과 공간을 착시를 통해 낯설고 새롭게 인식하며 일상 속 사물과 풍경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면서 놀이하듯 즐기며 체험과 교감으로 완성되는 이상하고 재미있는 전시입니다. 회화, 입체, 조각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인식했던 2차원, 3차원이 작가에 의해서 재해석된 공간과 사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전시장 한쪽이 마치 물리치료를 받는 공간처럼 꾸며졌습니다. 작가가 출산과 육아 이후 겪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을 경험하며 여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부터 유년 시절부터 보청기를 착용한 작가가 실제 자연의 소리를 상상해 표현한 작품까지 4명의 작가들이 신체적으로 겪었던 고통과 경험 등을 작품으로 표현해 사람의 몸도 미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린이 미술기획전 몸짓하다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체적 약점들을 작품으로 승화해내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도 있어서 한층 더 감상의 의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다락원에선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웹툰계의 대표작이자 700만 흥행 영화를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동네 바보와 고등학생 등 북한 최정예 특수 요원들이 남한에 잠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K-워터 논산수도센터가 논산시 지방상수도 운영 20주년을 맞아 논산시장 및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논산수도센터는 지난 2004년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 혁신 사업을 시작으로 20년간 논산의 물줄기를 관리하며 논산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슈퍼 어싱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바닷물기를 머금은 백사장을 맨발로 걸으면 바닷물의 음이온이 몸에 흡수돼 어싱 효과가 극대화되는 슈퍼 어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령시 해수욕장 경영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천군 마서면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철근 건축물 등 3개 동 27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7,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퇴근 무렵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아산시 인주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절반가량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70대 집주인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